네, 반갑습니다. 가인즈 캠퍼스 회원 여러분, 그리고 가인즈 캠퍼스 구독자 여러분. 저는 가인즈 컨설팅 그룹 신주은 센터장입니다. 저는 가인즈 컨설팅 그룹에서 OKR이라고 하는 목표 관리 도구를 어떻게 조직에 잘 정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또 기업의 경영자들과 리더분들을 만나고 있는 OKR 코치인데요. 오늘 많은 실무자분들과 리더, 경영자분들이 오셔서 연초에 가장 고민인 목표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목표 수립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팁과 노하우들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5시에 시작하는 만큼 조금 하고 계신 일들 내려놓으시고 이곳에 집중하셔서 우리가 달려갈 목표 수립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분 한 분씩 지금 들어와 주고 계신데요. 우리 정수와 님께서 와 반갑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실무 라이브를 통해서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는 방금 오늘 또 오전에 현장에 가서 OKR에 관련된 기술 상담을 하고 왔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요, 30년 된 회사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로보틱스를 가지고 기업의 제조를 자동화시키고 AI 기반으로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을 만나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어떤 얘기들을 나눴냐. 지금 우리의 목표의 수준, 작년 대비 120%. 작년 대비 150%. 우리의 목표의 기준점이 다 작년에 무엇을 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목표 수립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목표, 그냥 과거지향적으로 우리가 더 잘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인가? 또는 우리의 비전, 지향점, 우리가 정말 되고 싶은 그 모습을 그리면서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눴어요. 그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면서 그러니까 비전이 중요한 거겠네요.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비전에 대한 공유와 공감대가 꼭 필요한 거겠네요.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저는 연말 연초 목표 수립 워크샵, 경영계 워크샵으로 굉장히 나날이 바쁘게 보내고 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목표 수립 이렇게 하니까 성과가 나더라 라고 하는 그런 노하우들과 방법들이 있어서 오늘 어떻게 보면 사례 중심으로 쉽게 풀어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얘기를 나누기 전에 제가 최근에 컨설팅을 시작했던 한 기업의 사례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기업 보시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직원들이 환하게 웃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비전 목표를 이렇게 손에 두고 있는 목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업은요. 롤리조스 컴퍼니라고 해서 오 롤리데이라고 행복을 파는 브랜드로 유명한 그런 회사이죠. 이 오 롤리데이 직원들은 지난주 금요일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3년 후 2027년에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어떤 모습, 어떤 미래의 비전을 그릴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그리고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전을 수립하고 끝이 아니라 지난주 우리 손창훈 센터장의 아마 실무 라이브를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전 수립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런데 그 비전 수립 이후에 어떤 작업들을 해야 되는가를 봤을 때 이 올롤리데이는 비전 수립 이후에 무엇을 했느냐? 리더들이 모여서 3년 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1년 동안 어떻게 달려가야 되는지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 바로 사명에서부터 출발하고 사명을 이루기 위한 비전이 수립되고 비전을 이루기 위한 전략을 목표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 숫자만 있느냐 또는 전략이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올롤리데이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전략을 수립하는 전략 워크숍을 진행을 했는데요.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제 리더들과 함께 이렇게 전략 목표들을 수립하고 1년에 달려갈 방향성을 수립하고 나서 한 리더분이 어떤 말을 하셨느냐. 너무 벅차오르네요.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저는 그 표현을 듣자마자 이 기업 1년 후에 성과와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낸 그 성취들을 축하하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벅차오른다는 그 말. 구성원들이 목표를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하지? 목표를 보면서 이거 달성해야 되는데 평가 좋게 받아야 되는데가 아니라 벅차오른다는 그 말. 그게 바로 목표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우리는 목표를 세울까요? 평가를 받기 위해서? 또는 그냥 세워야 하니까? 또는 그냥 작년 대비 더 잘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세우는 목적은 도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표를 통해서 그 열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직원들 또한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 목표를 수립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올홀리데이의 사례를 보시면서 우리 리더분들 그리고 실무자분들 경영자분들 나는 1년의 목표 1년의 나의 목표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가 좀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분 한 분 들어오고 계시네요. 네, 우리 헤이즈 김혜민님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얀수 안녕하세요 표현해 주셨습니다. 라떼 청년님, 네, 가인즈 응원합니다. 오후에도 라이브 하시는군요. 좋네요. 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올홀리데이 잘 알고 있는 기업인데 반갑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신 분들도 계시네요. 맥과사전님께서 가인즈 오늘 라이브 3개 하네요. 네,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CES 라이브 놓치신 분들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아함드님께서 올홀리데이 평소에 좋아했던 기업인데 반갑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올홀리데이 브랜드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이 있었는데 이렇게 가깝게 또 컨설팅을 통해서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인즈 캠퍼스 라이브 채팅창에도 댓글이 하나 올랐는데요. 신인순님께서 저도 있어요.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신인순 대표님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대표님이신데 오늘 참석을 해주셨군요. 네, 오늘 우리가 이 올홀리데이와 같이 정말 벅차오르는 그 목표를 수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과가 제대로 나는 목표 수립을 위해서 5가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제가 몇 가지 퀴즈를 낼 텐데요. 좀 재밌게 한번 해보려고 준비했어요. 네. 어떤 퀴즈냐? 바로 목표와 관련된 명언들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 명언들의 빈칸에 들어갈 말을 댓글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명언. 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바로 직접 땡땡을 만드는 것이다. 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피터 드러커가 해준 말이죠. 네, 가치, 성과, 목표.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우리 강형님께서 미래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가인지 캠퍼스 라이브 채팅창에 미래라고 남겨주셨는데 미래 맞습니다. 네, 피터 드러커가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우리가 실제로 그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우리의 목표는 예측을 충분히 잘해서 1년 동안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그냥 예측해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의 힘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미래 정답입니다. 우리 강형님, 네, 축하드립니다. 제가 박수를 선물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명언입니다. 네. 땡땡 목표를 설정하면 그만큼 큰 성공을 거두고 낮은 목표를 설정하면 그만큼 그 정도 결과밖에 거두지 못한다. 아메바 경영을 만들어낸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가즈오가 얘기한 말이죠. 땡땡 목표 무엇일까요? 한번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장을 잘 살펴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얀수님께서 높은 이라고 물음표 이렇게 해주셨는데 높은 목표를 설정하면 그만큼 큰 성공을 거두고 낮은 목표를 설정하면 그만큼 결과밖에 거두지 못한다. 정답입니다. 네, 우리 얀수님 제가 하트를 선물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네, 아직 정답을 맞추신 못하신 분들은 마지막 기회를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땡땡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저자가 얘기한 거죠. 땡땡은 무엇일까요? 한번 댓글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맥과사전님께서 실력? 네, 속도보다 중요한 건 실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일단 실력도 중요합니다. 네, 우리 신인순님께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라고 표현해 주셨는데요. 정답은 방향 맞습니다. 와, 우리 신인순 대표님께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꼭 남겨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죠. 네,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라고 표현해 준 정수환 님도 계시네요.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목표에 대한 3가지 명언들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이 명언들을 보면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목표는 높은 목표를 설정해서 그 스트레치한 골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혁신을 이루는 것이다. 목표란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다. 이 3가지 명언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제대로 된 성과가 나려면 우리의 목표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한 번 더 배워보시고 실제로 지금 리더분들, 실무자분들 목표 설정하고 계시죠? 그 설정하는 과정에서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5가지의 사례를 가지고 함께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매일 야근하면서 열심히 했는데도 성과가 안 나요. 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아마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밤 늦게까지 일하고 열심히 하고 뭔가 일은 굉장히 많고 내 손안에 공은 많은데 실제로 성과가 나고 있는가? 그 열매들이 있는가라고 봤을 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네, 야근은 그만하자. 뭐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요. 정말 야근 그만하고 싶다면 목표를 제대로 세우셔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기업은 온라인 쇼핑몰 G기업의 사례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G기업의 한 마케팅 팀장님과 제가 1:1 코칭을 하면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 마케팅 팀장님께서 어떤 고민이 있었냐. 항상 마케팅 팀에서는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뭔가 컨텐츠를 매일 2건씩 생성하고 그리고 유튜브 쇼츠도 만들고 SNS도 올리고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그 마케팅의 활동들이 매출이라고 하는 성과와 또는 고객이라고 하는 성과와는 연결이 되지 않아서 고민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된 거죠. 이 마케팅 팀장님과 같이 그런 고민들을 가지신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기획안도 많이 만들고 보고서도 많이 만들고 고객도 많이 만나고 다니고 아웃바운드 콜도 많이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게 실적으로 우리의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제가 마케팅 팀장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한 가지 질문을 했어요. 팀장님, 지금 유튜브 쇼츠도 많이 올리시고 SNS도 올리시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그 활동하면 뭐가 좋아지는데요? 어떤 결과가 있는데요? 고객은 뭐가 좋아져요? 라고 물어보았죠. 그랬더니 그 마케팅 팀장님의 표정이 굉장히 뒤통수 한 대 딱 맞은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러게요. 하루에 2건씩 콘텐츠 올리는 게 저희의 목표였는데요.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케팅 팀의 초반의 목표 설정은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SNS 콘텐츠 50건 올리기. 그러니까 하루에 2건씩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컨텐츠를 올림으로써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를 고민해 봤더니 바로 우리가 인스타 팔로워를 더 많이 늘리는 거. 그래서 우리 브랜드의 인지도가 높아지는 게 실제적으로 얻고자 하는 목표더라고요. 그래서 목표 설정을 어떻게 도와드렸느냐. 우리가 어떤 행동, SNS 많이 올리기, 유튜브 쇼츠 올리기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인스타 팔로워스 1만 명 찍기 이렇게 목표를 한번 바꿔보고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분기의 행동들이 그냥 매일 2건 콘텐츠 올리는 것이 그 마케팅 팀의 행동이 아니었어요. 그 마케팅 팀장이 고민하시더니 콘텐츠를 많이 올리는 것보다 구독자들과 많이 소통하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팔로워들과 소통할 수 있을까? 그 소통할 수 있는 프로모션들을 더 많이 시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추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팔로워 수가 늘고 1만 명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여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전영은님께서 실제로 성과로 이어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죠. 아마 제가 방금 말씀해드린 이 사례와 공감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맥과사전님께서 액션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명확해야 하네요 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리더분들, 실무자분들 목표를 수립할 때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나의 행동에 집중해서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들이 많으시죠. 그 목표를 어떻게 하면 결과 중심으로 바꿔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도구가 바로 로직 모델이란 도구예요. 이 로직 모델이라는 도구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가인즈 캠퍼스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는 가인즈 캠퍼스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핵심적인 내용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한 제조회사에서 우리가 떡 제조회사인데 고객들에게 사랑받는 떡 제조회사가 되고 싶다 이렇게 오브젝티브를 설정했어요. 목적을 가졌어요. 그러면 정말 사랑받는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를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겠네. 매출액이 높아지겠네. 사람들이 구매를 많이 하니까 구매 건수가 많아지겠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결과 지표예요. 그런데 이렇게 매출액도 높아지고 고객도 높아지고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려면 뭘 해야 되는가?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는가 하니까 오프라인에서도 우리를 만날 수 있는 고객이 많아지고 온라인에서도 우리와 접점 있는 고객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사몰의 가입자 수를 이만큼 늘려보겠다. 오프라인의 매장 수를 늘려보겠다라고 하는 어떤 산출 지표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렇게 오프라인에서도 매장이 많아지고 자사몰 회원이 많아지려면 뭘 하셔야겠어요? 당연히 영업팀이 백화점 영업도 열심히 하고 매장 영업도 열심히 하고 온라인에서는 여러 가지 SNS 활동, 프로모션 등등 활동을 해야 될 겁니다. 이게 바로 활동 지표인 거죠.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은 인풋, 우리가 투입 지표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의 프로세스를 봤을 때 여기서 퀴즈. 이 네 가지 지표 중에서 어떤 지표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우리가 성과를 측정하고 성과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이 네 가지 중 어떤 지표를 설정해야 될까요? 결과 지표, 산출 지표, 활동 지표, 투입 지표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지표를 고민하셔서 한번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 지표 중에서 어떤 지표를 설정해야지 우리가 제대로 된 성과를 측정할 수 있을까요? 네. 맥과사장님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세요. 네, 맥과사장님. 네, 결과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결과 중심적으로 설정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녀노소 모두 사랑하는 대한민국 넘버원 떡 만들자라고 하고 목표 온라인 고객 이벤트 20건 진행하기 20건 진행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이벤트를 열심히 진행은 했지만 이벤트의 참여율, 이벤트의 참여자 수, 이벤트를 통한 구매 전환율 낮을 수 있죠. 그러면 그 결과 우리가 얻고자 하는 남녀노소가 사랑하는 떡 제조회사가 된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어떻게 한다? 결과에 가깝게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케팅 팀장님 제가 같이 클리닉을 하면서 행동 중심이 아니라 우리 결과 중심으로 한번 설계를 해볼까요? 결과 중심으로 목표를 설정한다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얘기 나누면서 우리의 목표가 어떻게 바뀌었죠? SNS 50건 올리기가 아니라 인스타 팔로워 수 1만 명 달성하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랬더니 더 우리의 성과에 집중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게 되고 실제로 인스타 팔로워 수가 1만 명 달성되는 그런 목표까지 달성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목표를 설정하다 보면 또 어떤 케이스들이 있느냐 이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매출은 늘었어요. 네, 매출은 늘었는데 충성 고객은 늘지 않네요. 뭔가 우리의
제품을 구매하는 구매 건수는 늘었어요. 근데 재구매율이 늘지 않았어요. 이렇게 뭔가 양적으로는 우리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질적으로는 성장하고 있지 않는 단계들, 그런 단계들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이런 케이스, 이런 사례에는 어떻게 우리가 목표를 설정해야 할까요? 제가 한 가지 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 의료기기 유통업 W기업 영업팀의 사례입니다. 이 영업팀 같은 경우에는 영업팀에 한 7분 정도가 계셨고 그 7분의 어떤 목표는 바로 매출 목표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각 개개인이 5억 달성하겠다, 10억 달성하겠다, 7억 달성하겠다 목표들을 설정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목표가 달성은 되는데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뭔가 충성 고객들, 고객의 재구매율, 뭔가 우리가 고객의 만족도들은 같이 늘어나지 않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업팀이 고민을 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매출만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7분의 영업사원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어떤 대화를 나누었느냐. 우리의 고객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시더라고요. 그냥 한 번 구매한 고객들이 그냥 거래가 끝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한 거래가 끝난 후에 3일 후에 한 번 더 리턴 콜을 해서 고객이 잘 사용하고 있는지 얘기해주면 고객이 더 만족할 것 같아요. 그렇죠. 또는 한 달이 지난 시점 고객이 사용하면서 불편한 거 없었는지 설문지나 또는 인터뷰를 통해서 받아보면 고객이 되게 만족할 것 같아요. 또는 고객에게 납품하는 그 당일날 뭔가 고객이 받아보는 그 문자 내용에 구체적으로 언제 도착할 것이고 그리고 사용법에 대한 안내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나누시더라고요. 사실 5억 달성하기라는 그 목표만 생각했을 때는 이런 여러 활동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고객 만족을 위한 활동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설정할 때 중요한 것은 이런 재무적인 지표, 우리의 양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목표도 중요한데 질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한 그런 지표들도 함께 고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양적으로는 성장을 하는데 그 지속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사례가 있어요. 우리가 100억을 달성하겠다라는 어떤 전사의 목표가 있어요. 근데 전사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A 영업팀이 이렇게 한번 목표를 설정했다고 해볼게요. 신규 계약액 10억, 신상품 매출액 2억, A급 고객사 신규 계약 건수 3건. 이 A팀의 영업팀이 어떤 이니셔티브, 어떤 실행 계획들을 가지고 움직이게 될까요? 아마 더 많은 고객들 만나기 위해서 아웃바운드 콜 할 것이고 더 신규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신규 제품 할인율을 때려서 프로모션 할 것이고 신규 계약 건수 따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영업 활동에 집중하겠죠. 목표는 우리의 행동을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한 영업팀이 있는데 이 영업 B팀은 이렇게 목표를 설정했다 해볼게요. 고객 이탈률 3%, 고객 만족도 4.5점, 기존 고객 추천 가입자 15% 이상. 네, 이 B팀 어떤 활동을 할까요? 고객이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 수시로 고객에게 AS 전화를 할 것이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상품과 제품에 대한 가이드를 보다 더 쉽고 그리고 이해할 수 있게끔 제안할 것이고 기존 고객 추천 가입자 15% 이상이니까 추천 가입자들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이후에도 고객들을 팔로우업하면서 잘 고객을 관리해 가겠죠. 어떻습니까? A팀의 목표, B팀의 목표, 그 각각 팀의 목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 행동과 우리 이니셔티브, 우리 실행 계획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의료기기 유통업 W기업 영업팀, 기존의 매출 목표라고 하는 그 목표만 관리를 해왔다면 그 이후에 우리의 목표 지표들이 달라졌습니다. 뭐냐? 고객의 만족도에 대한 지표가 들어갔고요. 고객이 추천해주는 비율이 얼만큼 늘어났느냐에 대한 추천 지수가 목표로 들어가면서 어떤 관점이 생겼습니까? 어떻게 하면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관점이 생긴 거죠. 이렇게 우리가 목표를 설정할 때는 재무적인 지표뿐만 아니라 어떤 고객 만족이나 우리의 프로세스나 우리의 성장 관점의 지표도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한 가지 추천드리고 싶은 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BSC라고 하는 Balance Scorecard라고 하는 BSC 목표 지표를 설정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가인즈 캠퍼스에 들어가시면 BSC 도구를 다운받으셔서 목표 수립하실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BSC는 어떤 의미에서 설정이 되는가, 어떤 의미에서 이 BSC 도구가 만들어졌느냐, 우리가 목표를 관리할 때 많은 경우 재무적인 지표에만 포커스를 맞추더라. 그러니까 조금은 밸런스를 맞춰서 재무적인 지표, 고객 관점 지표, 프로세스 관점 지표, 학습과 성장 관점의 지표들이 좀 나올 필요가 있더라 라고 하는 그 관점을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팀장들에게 이 성과 지표 만드는 도구 한번 주시면서 고객 지표, 성장 지표, 프로세스 지표들을 같이 한번 작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 있어요. 회사가 올 한 해 달성하고자 하는 재무적 결과는, 고객에게 좋은 가치를 제공했을 때 그 결과로 우리가 얻는 숫자는, 고객이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고객이 마주하고 있는 현장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프로세스, 사내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학습과 성장, 가치와 생산성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학습과 성장을 지지하는 숫자는 무엇입니까? 네, 그래서 이 네 가지 관점에서 한번 지표들을 설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무적 지표, 매출액, 영업이익, 고객수 이런 것들 있죠. 고객 지표, 고객 만족도 또는 고객의 이탈률 이런 것들이 다 고객 지표죠. 프로세스 지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재고 순환율이 얼만큼 빨라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생산성이 얼마나 빨라지고 있는가, 학습과 성장, 우리의 A급 인재들은 얼만큼 채용되고 있는가, 또는 관리자급이 얼만큼 성장하고 있는가, 그리고 교육 건수 이런 것들이 다 학습과 성장에 대한 지표들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지표들은 핵심적인 산업과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지표들이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네, 우리 팀은 루틴한 업무만 해서 목표를 못 잡아요. 근데 우리는 CS팀이고요. 우리는 전화 받는 게 우리 업무예요. 근데 목표를 어떻게 잡아야 돼요? 우리는 재무팀이에요. 회계팀이에요. 그냥 우리는 계산서 발행만 잘해주면 되는데 어떻게 목표를 잡아야 돼요? 뭐 이런 질문들을 현장에서 많이 받고는 합니다. 실제로 이제 OKR 또는 KPI 목표 설정을 도와드리는 그런 워크숍 코칭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인사팀, 지원팀 또는 CS팀에서 이렇게 문의를 주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들어드리면서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이 팀은요, 영어 클래스, 영어를 이제 어떻게 하면 스피킹을 더 잘할 수 있을까를 온라인으로 이제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고요. 이 플랫폼 CS팀의 사례였습니다. 이 CS팀 같은 경우에는요, 초반에 목표 설정을 할 때 있어서 이제 목표를 한번 수립해서 와보세요. 제가 클리닉 해드릴게요. 라고 하고 그 팀장님께서 이제 목표를 수립하신 거예요. 근데 목표를 작성해 오신 게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열심히 전화 받기. 네. 열심히 세금 계산서 발행하기. 열심히 전화 받기. 열심히 채용하기. 뭐 이렇게 루틴한 업무를 그냥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설정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화 받기 너무 훌륭한 목표네요.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 훌륭한 목표를 잘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죠. 그러니까 뭐 고객의 컴플레인이 없으면 잘하고 있지 않을까요?
또는 고객한테 뭔가 솔루션을 제시했는데 그 솔루션이 마음에 들면 전화 잘 받고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전화를 한번 열심히 받아보겠다라고 하는 그 열심히라는 단어에는 숨겨져 있는 의미들이 있는 거죠. 숨겨져 있는 기준들이 있는 겁니다. 그 기준들을 잘 찾아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영자나 리더분들 아마 직원들에게 너 목표가 뭐야? 라고 했을 때 그냥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열심이라고 하는 그 단어 이면에 숨겨진 그 기준들과 그 고민들을 끄집어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CS팀의 팀장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팀장님, 전화를 잘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준점들을 잡아보았죠. 그 중에 핵심 목표는 뭐였냐면 우리가 1회 상담 만에 고객의 문제 해결하는 비율을 80% 이상 만들자라는 거였습니다. 이걸 목표를 잡았던 이유는 뭐냐면 고객들이 2번, 3번 전화하면 고객 입장에서도 조금 어떻게 보면 그 CS팀의 대답이나 솔루션에 만족하지 않았다라는 지표이기도 하고 그리고 CS팀 입장에서도 인당 생산성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전화가 왔을 때 1회 만에 한 번의 통화 만에 문제를 해결되는 그 비율을 80% 이상 만들어 보자라고 지표를 설정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루틴한 업무를 하는 그런 CS팀, 재무팀, 인사팀, 지원팀, 다양한 팀들이 있습니다. 이 팀들이 목표를 설정할 때 리더들이 공감하고 좀 끄집어내 주셔야 되는 것들이 뭐냐?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한 것 또한 도전적인 목표다. CS팀이라고 하면 전화를 더 잘 받겠다라고 하는 것도 도전적인 목표야. 너 잘하는 거야.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격려를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수립할 때는요. 크게는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이 3가지 단계의 목표 모두 다 도전적인 목표다라고 하는 인식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경영자의 시선 또는 리더의 시선은 뭔가 도전적이고 뭔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뭔가 새로운 고객을 개척하는 그 목표만이 도전적인 목표인데 CS팀에서 잡는 이 목표 도전적이지 않네? 라는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3가지 단계가 있고 그 3가지 단계 다 도전적인 목표이다. 첫 번째는 성과 확대형 목표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CS팀에서 전화를 받고 있는데 전화를 더 잘 받기 위한 목표, 성과 확대인 거죠. 세금 계산서 발행하고 있는데 더 발행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목표, 성과 확대형 목표입니다. 우리가 매출 전표를 내고 있는데 매출 전표를 더 빠른 시일 내에 확인하는 거 성과 확대형 목표죠. 채용을 하고 있는데 한 달 걸리던 거 15일 만에 채용하겠다. 성과 확대형 목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한 목표를 뭔가 1차적으로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CS팀이라고 해서 목표를 설정할 수 없는가? 그렇지 않더라.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한 관점에서 목표를 설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우리의 팀의 목표 관리 근육이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2번째 단계 목표 설정을 해보시길 바라요. 그게 뭐냐면 바로 문제 해결형 목표입니다. 문제 해결형 목표는 예를 들어서 CS팀에서 우리가 상담을 하는데 항상 병목점이 있는 게요. 그게 뭐냐? 다양한 CS팀이 모여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다 같은 문제에 대해서 다른 솔루션을 주고 있네? 이게 병목점이다. 이게 문제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CS팀 팀원들이 동일한 또는 상향 평준화된 그런 퀄리티의 상담을 해주기 위해서 상담 스크립트를 만들어 보자. 하나의 오브젝티브 될 수 있죠.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영업팀에서 뭔가 계속해서 병목이 되고 있는 것을 잘 살펴봤더니 우리가 영업을 할 때 있어서 필요한 그런 프로모션의 자료들이 제대로 개선이 되지 못하고 있네. 그렇다면 우리가 프로모션 개선안을 한번 설계해보자. 하나의 오브젝티브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걸 더 잘하기 위한 목표가 설정되었다면 2번째 단계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 문제나 병목점을 해결할 수 있을까 관점에서 목표를 설정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뭔가 새로운 시도, 새로운 도전, 도전형 OKR로 설정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CS팀에서도 열심히 하자가 아니라 1회 상담만에 고객 문제 해결하는 비율 80% 달성하자라고 목표를 설정하고 실제로 우리가 1회 만에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상담을 해주기 위해서 많은 스크립트와 그리고 서로 지식 공유나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점점점 CS팀의 실력이 향상되는 케이스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루틴한 업무를 하는 그런 조직 같은 경우에는요, 3가지 관점에서 목표를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QCD 아시죠? Quality, Cost Delivery. 우리의 퀄리티, 우리의 결과물의 어떤 퀄리티나 우리의 품질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목표는 무엇일까? 두 번째, 우리의 어떤 비용이나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지출되고 있는 것들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리가 전달하고 있는 고객에게 전달하고 있는 그 시간 관점에서 딜리버리를 줄일 수 있는 그 주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관점에서 고민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얀수님께서 3가지 관점이 잘 이해가 되네요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리더분들 루틴한 업무를 하고 있는 팀들, 팀원들에게 대화를 나누실 때, 목표를 설정하실 때 질문해 보시는 거예요. 품질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도해 볼 수는 없을까요? 또는 우리의 비용, 지금 들어가고 있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그런 목표는 없을까요? 또는 우리가 고객에게 전달하고 있는 그 활동하고 있는 주기, 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퀄리티는 우리 품질에 대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생산팀이다 라고 했을 때 얼만큼 우리가 생산의 오류를 줄일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지표들, 또는 코스트 같은 경우에는 원가의 어떤 부자재의 우리가 비율을 얼만큼 줄여볼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지표들, 또는 딜리버리, 우리의 생산 주기를 얼만큼 줄여볼 것인가, 또는 우리가 뭔가 패션 회사에서 옷을 출시하는 주기를 얼만큼 줄여볼 것인가, 또는 배달하는 주기를 얼만큼 줄여볼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지표들을 설정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째 케이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5번째 마지막 케이스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아마 들으시면서 어떻게 목표를 설정할 것인가 관점에서 궁금하신 점이나 실제로 속해 있는 회사나 또는 부서에서 고민이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 댓글을 가지고 제가 클리닉을 해드리고 그리고 또 한 번 더 설명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케이스는요. 이런 질문입니다. 수치로 딱 떨어지는 목표가 없으면 어떡하죠? 뭐 이런 거죠. 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수치로 딱 떨어지는 일이 아니야. 뭐 영업팀이나 마케팅팀은 뭔가 수치화해서 나타낼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하는 그런 부서들의 경우 어떻게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을까의 관점에서 함께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는요. 의류 제조, 유통하는 제2기업의 인사팀이었습니다. 이 인사팀의 이제 목표를 설정할 때 있어서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이런 어떤 목표들을 설정해 보았습니다. 저는 채용하는 게 제 업무인데요. 이 채용을 잘한다는 것 또는 채용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 팀의 우선순위 맞다. 채용을 잘하는 것은 우리 팀의 우선순위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팀, 인사팀과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어떤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냐. 우리가 3개월 뒤에 이 채용을 했을 때, 이 인사팀에서 채용을 잘 진행했을 때 어떤 결과물이 있는가를 살펴봤더니 채용의 프로세스가 잘 정착되는 것, 이 프로세스가 잘 정립되는 것이 중요한 결과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채용의 프로세스를 정착시킨다라고 하는 그 목표를 어떻게 표현해 보았느냐. 2주 안에 인재 채용이 가능한 프로세스를
3월 1일까지 한번 확립해보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목표를 수립할 때 어떤 지표로 설정할 수도 있지만 지표로 떨어지지 않는 또는 지표화할 수 없는 그런 결과물 또는 목표들이 생깁니다. 그런 경우 우리가 그 목표를 무시하고 지표로만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수립할 때는요, 크게 두 가지의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패턴은 뭐냐면 from x to y에서 증가, 감소, 또는 우리가 창조, 제거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신규 고객 수가 5,000명에서 10,000명으로 증가시키자라고 이렇게 지표화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고객을 많이 늘리려다 보니까 뭐가 중요한가 봤더니 벤더사와의 계약을 많이 체결하는 게 중요하네 라고 하는 어떤 결과물 관점에서의 우리의 목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 A라는 벤더사와 3월 1일까지 계약 체결하기. 이것 또한 우리의 결과물을 나타내는 목표이기 때문에 목표로 세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뭐냐? 측정이 가능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진척률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마일스톤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라고 하는 마일스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outcome based 우리의 지표를 보면 x to y 증가시킨다, 감소시킨다 이런 패턴을 가지고 설정할 수도 있고 또는 무엇을 언제까지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마일스톤의 형태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목표를 설정할 때 지표화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결과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결과물을 규정하고 마일스톤으로 표현을 해볼 수도 있겠죠.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마지막 케이스는 우리가 목표는 수립했는데 구성원들이 그 목표에 대해 동의하거나 공감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슈입니다. 실제로 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 대기업에 있어서 OKR 코칭, 목표 관리 코칭을 하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케미칼 공장의 S 기업의 생산팀의 팀장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이 케미칼 공장 S 기업의 생산팀에서 목표를 세워보셨어요. 어떤 목표였느냐? 불량률 5% 이하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팀장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팀장님 이 불량률 5% 이하 이 목표 어떤 과정에서 설정하게 되셨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설정하게 되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팀장님께서 그냥 이거 원래 해야 되는 일이어서 적은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원래 항상 있던 목표예요. 뭐 새로운 것도 없고요. 이거 뭐 직원들한테 말해봤자 항상 하던 거여서 별로 관심도 없을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목표 불량률 5% 이하라고 하는 이 지표가 생산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고 어떻게 보면 계속 매 분기 매달 체크해야 되는 어떤 계기판과 같은 지표이기 때문에 이 지표를 바꾸기보다도 이 지표 이면의 의미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께 물어보았죠. 우리가 불량률 5% 이하로 만들면 고객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우리를 찾아주는 고객은 어떤 모습이겠어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S기업과 같이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한 부분, 한 직무에만 우리가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좀 큰 그림을 그리면서 고객의 반응을 보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냥 우리 팀에서 잘하는 것만 잘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팀이 열심히 한 그 행위의 결과가 고객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만나고 있는 다양한 고객들은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연결시켜 줄 때 우리 구성원들은 그 순간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일의 의미와 즐거움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팀장님도 고민을 하시다가 불량률이 줄어들면 고객이
뭔가 컴플레인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불량률이 줄어들면 고객이 더 만족하면서 우리 제품 쓸 것 같은데요.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이 목적, 불량률 5% 달성하기 위해서 왜 일을 합니까? 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하실 수 있을까요, 팀장님? 이라고 물어보니까 팀장님께서 고객이 만족하는 제품의 품질을 만들기 위해 불량률을 우리는 낮추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네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저는 목표를 설정할 때 있어서 우리의 목표를 크게는 3가지 관점에서 설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목표이고요. 세 번째가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를 설정할 때 그냥 수치적인 목표뿐만 아니라 이 수치 이면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목적.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느냐? 목표.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할 것인가? 계획. 목적, 목표, 계획. 이 3가지를 함께 설정할 때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참여하고 그 일의 의미를 찾는 기회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적 수립을 하실 때는요. 이러한 패턴을 가지고 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을 뭐뭐 한다. 동사형으로 좀 표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우리가 불량률 제로화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고객이 만족하는, 고객이 품질을 통해서 감동받는 불량률을 제로화한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보다 더 우리의 이 목적을 와닿게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목적을 수립하실 때는 이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 패턴 좀 가지고 왔어요.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객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뭐뭐 한다 해보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생산팀의 사례처럼. 네, 또는 우리가 뭔가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패션 상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다. 그러면 고객이 입고는 황홀해할 수 있는 옷을 만든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죠. 또는 상위 방향성을 이루기 위한 액션한다 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상위 방향성이 글로벌 넘버원 금융업 회사가 되는 거야. 그러면 글로벌 넘버원 금융회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신규 고객을 많이 확보한다. 이렇게 한번 목적을 잡아볼 수 있겠죠. 또는 3번째,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액션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써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조업인데 새로운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싶어요. 그러면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여보자.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3가지 패턴 좀 기억하셔서 설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5가지의 좀 사례들을 하나씩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 위한 목표 설정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우리가 연초 우리의 1년을 달려갈 목표를 설정하고 계신 실무자 리더분, 경영자분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